안녕하세요.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을 진행하는 안병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은 기간 올 한해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유중의 미를 거두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대화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춘이 부른 촛불.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네, 오늘 대화마당 주제는 두꺼비 마을의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어요. 두꺼비 마을, 어디 마을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서모마을입니다. 남해 읍에 있는 서모마을을 두꺼비 마을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서모마을 조병래 이장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남해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읍 서모마을 이장 조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트를 준비하셨나요 혹시? 아닙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보니까 남해 FM이 돼 있어서 네. 꼭 남해 FM 청취자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시죠? 내년부터 이제 그 5년간 네. 우리 그 서모마을을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네.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그래요?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인 마을에 살 수 있는 여건 조성 그 부분으로 한참 바쁩니다. 그러시군요. 예. 워낙 교육을 제가 보니까 교육을 많이 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예. 한창 이제 예. 뭐 농사일도 이제 바쁘실 거고 마을 네. 일도 바쁘실 텐데 예, 이런저런 또 교육도 받으시느라고 네. 굉장히 많이 바쁜 일과 중에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 마을을 위해서는 네. 더 많은 좀 더 이미 앞서서 잘하고 있는 마을들의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가능하면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또 네. 이따가 한번 찬찬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앞서서 서모마을을 두꺼비 마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서모마을에 두꺼비가 맞나요? 우선 이제 서모마을 할 때 네. 섬자가 두꺼비 섬자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예, 네네. 두꺼비 섬자의 호수호. 네. 이제 우리 마을이 서모마을로 명칭이 불려지게 된 그런 유래가 네. 제가 알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마을은 섭지와 산지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 어릴 때부터 보면 두꺼비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 서모 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 뒷산이 월구산입니다. 월구산. 네, 월구산 네. 달 월자를 써서 네. 월구산인데 네. 그 월구산을 실제 그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너무도 두꺼비를 닮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꺼비 산에다가 산 앞에 있는 마을 앞에 있는 강진 바다가 네. 호수처럼 또 잔잔하고 맑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옛 어르신들이 산은 두꺼비를 닮았고 또 마을 앞의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보니까 두꺼비 섬자에 호수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예전에 어르신들이 뭔가 이제 마을의 유래나 이런 네. 거를 설명하실 때 예. 그런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두꺼비 모양이다. 옛날엔 드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모양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옛날 분들은 이 네. 영적으로 뭔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현대인들은 정말로 드론을 띄워서 하긴 하지만은 네. 그 옛날 그분들은 이 뭐 도력이 높았든지 위에서 정말로 내려다보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풍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추측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드론으로 찍은 어떤 네. 사진을 보니까 네. 꼭 또 두꺼비처럼 생긴 것 예,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이버 지도를 보면 네. 저도 그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서모마을에 지금 이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한 지는 이제 만 8년 됐습니다. 원래 태어나신 게 서모마을에서 예, 태어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어린 시절을 네. 남에서 보내고 네. 중학교 때 이제 그 부산으로 나가가지고 한 40년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로 돌아온 지 한 만 8년 됐고요. 네, 네. 6년 전부터 네. 전 이제 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장 6년 차입니다. 그럼 거의 오시자마자 이장을 하신 거네요?
예,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실은 이제 뭐 들어오는 거에부터 네. 이장을 좀 맡아 달라고 했었는데 네. 마을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네. 꼭 이장을 제가 맡겠다고 동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태어나시고 나서 네. 언제까지 그러면 마을에 사시다가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뭐 14살 중반까지 네. 남에서 살다가 네. 이제 저 공부하고 싶어서 아, 저 도시로 나갔습니다. 공부를 잘하셨군요. 공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남해에 이사 온 지 네. 이제 8년 정도 이제 된 거의 저랑 비슷한 네, 예. 시기에 그래, 이제 예, 예.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장을 하기에는 좀 근데 또 남해에서 또 태어나시고 마을에서 예, 태어나시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또 마을 어르신들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또 있으셨던 것 같네요. 예. 그 보니까 이장님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너무 과찬이시고 네. 다만 이제 그 51살 때 네. 그때 개인적으로 예. 그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네. 죽음의 문턱까지 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그럼 그땐 타지에 살 때? 예, 부산 살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몸이 이제 회복하면 네. 예. 정말로 이제는 그 이타의 삶을 살겠다. 그런 이제 뭐 그 당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도 뭐 부처님에게도 정말로 뭐 하느님에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소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부터는 정말로 그런 그 타인을 위한 그 이타적인 삶, 봉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남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주로 지금 어떤 봉사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뭐 저같이 이제 남해가 좋아서 남해로 귀농이나 기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그분들이 남해에 보다 더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물섬 사랑회라는 네. 그 기여 기촌 기농하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물섬 사랑회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아동위원 협의회 네, 네. 그 남해군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피해자들의 그 예방과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등불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그 자율 방재단의 일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야. 네, 이 정도로 어쨌든 지금 조경래 네. 이장님의 네.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좀 알아봤는데 본격적으로 그 서모마을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서모마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좀 했었어요. 네. 그때 어떤 키워드였냐면 네. 귀농 기촌인 분들이 마을의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예, 또 이렇게 예. 나서서 네. 하는 마을 중에 서모마을이 대단히 어떤 유명한 마을로 저희가 뽑았었거든요. 예. 그 귀농 기촌하신 분들이 마을에 적응하고 또 마을 일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지역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어려움을 또 호소하시는 마을이나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서모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어떻게 마을 일을 이렇게 주도하실 수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현재 마을 일을 좀 네.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계신지부터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예. 우선 물론 이제 그 우리 서모 마을은 그 기여 기촌 하신 분들이 우리 전체 주민들의 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지역 주민들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그 어떤 마을보다 잘 화합하고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도 보면 뭐 물론 이제 저도 귀향을 해서 이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노인 회장님이라든가 또 그 전 노인 회장님이나 또 우리 뭐 그 청년 회장님, 특히 우리 마을의 그 부녀 회장님 네. 그런 분 같은 경우 그 귀촌을 해서 정말로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참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럼 거기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귀농이나 귀촌 하신 분들이네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아, 네, 본예 회장님, 그다음에 마을 총무님도 또 실제 들어오신 분이고, 네, 노인 회장님, 네. 저 네. 지금 현재는 그 마을의 주요 임원이 네 분이 귀촌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외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예.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선 이제 남해 읍하고 네. 우리 서모 마을은 차로 한 4분 거리, 가깝더라고요. 아주 가깝죠. 네, 네. 이제 실제 직선 거리는 3.5km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 생활권은 남해 읍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우리 마을로 들어가면 초입부터 이미 완전히 그 농어촌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이 환경이 펼쳐지고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만큼 읍하고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리하면서 네. 또 마을의 환경은 전형적인 농어촌 농어촌 마을로 환경이 잘 보존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심성이 무척 곱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적 물적 자연적인 그 환경까지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읍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을들 같은 생활권이 조금 읍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서모 마을은 좀 읍하고 가깝고 예, 또 생활하는데 어떤 큰 불편을 이제 느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닷가, 농촌 이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마을로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 참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은데 네. 그분들에게 마땅히 제공할 그 집이 없어서 그게 제일로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디서나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있는데 네. 들어오는 싶은데 집을 못 구하거나 예. 이렇게 당장 뭐 땅을 사서 집을 짓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예. 좀 일정 기간 네. 동안 좀 살 수 있는 집이나 이렇게 네.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예, 예. 아 그렇군요. 상당히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마을이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서모 마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예. 이장님한테 연락드리면 같이 조금 고민을 네, 뭐 해주실 수.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사람 사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그런 네. 갈등도 얼마든지 우리 마을에도 있고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서로가 그 함께 안아 나가려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맞아요. 네. 이제 외지에서 막 보면 네. 뭐 방송이나 되게 네. 유명한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롭고 잘 살고 뭐 이러는 때를 실제로 가면 실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이나 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실망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을은 왔다가 되돌아간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진짜. 다들 이미 정착을 해서 네. 이제는 그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것조차도 음. 싫어할 정도로 이제는 뭐 다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주민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주로 지금 마을의 네. 어떤 경제 생활이나 네. 주민분들이 뭐 네.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조금 사시나요? 이제 그건 뭐 다양합니다. 네. 이제 어떤 분은 실제 뭐 농사에 일부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많은 분들은 실제 이제 그 이미 도시에서의 삶을 은퇴를 하고 퇴직하시고 퇴직을 네. 하시고 이제 온 분들은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농사는 자그만하게 소일거리를 하고 네, 네. 오히려 참 그 마을을 위해서 네, 네. 봉사활동을 하고 하면서 음. 그렇게 그 여유 있는 삶, 음. 제2의 인생을 참 옆에서 봐도 행복하게 그렇게들 살아가십니다. 말만 들어도 부럽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네. 그 자영업이나 네. 이런 쪽으로 또 장사도 하시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의 서모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뭐 이를테면 뭐 어업이 위주였나요? 아니면은 농사가 위주였나요? 이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실제 그 바다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우리 마을이 지금은 너무 고령화돼서 어업에 네. 종사하는 분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네. 201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마을 자체적으로 또 그 어촌계가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공동의 그 바다에서 네. 많은 생산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우리 마을 역시도 네. 너무 이제 어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너무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소득을 창출을 하는 그런 길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서모마을뿐만이 아니라 이 고령화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다 피해갈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서모마을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네. 본격적인 어떤 사업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어촌 분야의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예. 제가 작년에 서모마을 갔을 때는 여기 이 사업에 떨어졌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또 이게 공모에 또 당선이 됐네요. 사실 그 작년에도 우리 나름대로는 네. 저희들 그 우리 서모마을 이 서모마을 사업 추진위원회 네,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제 참 작년에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저부터 한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걸 딛고 네, 마을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도전을 하자는 네.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모아져서 네, 네. 또 하반기에 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더 새롭게 해가지고 올해 다시 도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재도전 끝에 정말로 그 우리 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네. 제가 듣고 싶었는데 네. 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하면은 이제 뭐 뭘 짓고 뭘 이렇게 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서모마을은 네. 어떤 계획으로 공모를 준비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서 어촌 분야는 네. 크게 사업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SOC 그 사업을 해가지고 네.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네. 좀 더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권역별 네. 다 같이 일터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그 소득을 창출하는 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네. 있는데 서모마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서모마을은 이제 사실 권역별 다 같이 일터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그 소득을 창출하는 쪽에 그쪽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소득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몇 개 마을이 어우러진 그런 이제 권역별 네, 네. 사업을 맞아요. 많이 원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그 선진지 견학이나 공부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득 사업은 이게 여러 개 마을이 어울려서 주체가 다양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소득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는 맞아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업을 우리가 따왔을 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 단독으로 우리 마을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또 그런 탈락의 고비를 마시고 이제 올해 재도전 끝에 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소득 사업을 통해서 그 소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웃 마을들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득 사업을 그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단계까지는 어떤 주체가 하나로 돼 있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소신 속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은 막상 이제 사업을 따내고 나니까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른 마을에서도 좀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예, 경험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요번에 요 농산활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인 어떤 테마가 정해져 있나요? 혹시 그 마을에서 준비한? 네, 이제 그 소득 사업이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소득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킨다 해서 네,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왜 소득이 필요한가? 네,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대한민국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우리 농어촌이 계속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첫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득이 단순히 분배되어지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젊은 청년들이 도시에서 유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그 행복 지수를 높여야만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지속적인 소득이 창출됨으로 해서 그 소득으로 마을 주민들이 몸이 아프든 아니면 뭐 치매에 걸렸든 어떤 경우에라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내가 살던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을 그것이 가장 그 필요한 앞으로의 그 마을이 책임져야 할 복지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소득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우리 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그 주변 마을들 이런 그 마을들의 그 복지를 마을이 책임지는 그것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 거냐 그렇죠. 그 목표를 네, 마을 예. 복지 공동체라고 네, 하는 예. 큰 테마로 잡고 네. 요 사업을 네, 예. 준비를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 대부분 뭐 현실을 보면 그 어르신들 뭐 치매가 걸리시거나 조금 건강이 안 좋으면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돼서 대부분 타지에 있거나 그런 경우인데 마을 안에서 마을의 돌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토대를 이번 예, 사업을 예. 통해서 예, 좀 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그렇죠. 취지신 거네요. 예, 예. 아 대단하네. 그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좀 궁금한 게 예. 있는데 그 소득 사업으로 조금 좁혀서 예, 얘기하면 예. 소득을 어디서 창출하려고 지금 지금 고민을 현재 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째는 그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네. 그 활용한 그 반찬을 개발을 해서 그 네. 반찬을 실제 판매하는 네. 이제 그런 그게 한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촌 체험 센터를 조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카페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개발한 그 반찬을 물론 반찬으로서도 판매를 하지만은 그 반찬을 연계한 그런 그 식당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우리 강진만 근역은 선수에서부터 광두에 이르는 그 해안선이 너무도 아름답고 또 그 강진 바다가 너무도 아름답고 네, 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생태 체험 관광을 네.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네. 크게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사업 플랜을 예, 예. 구상을 하시고 계시고 예,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이제 그렇죠. 세워 나가는 예, 예. 단계에 있는 거죠. 예, 당장 예. 뭐 이렇게 막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예, 아니고.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도시락 반찬 예, 예. 반찬 그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예,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알고 그렇죠. 있기로는 예, 예. 그런 시범 사업은 하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네. 시범 사업은 뭐 나름대로 뭐 참 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좀 더 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네네. 되고 아직 더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네, 네. 반찬이 어떤 종류였나요? 이제 그 뭐 주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제 반찬들은 그 젓갈류를 위주로 이제 젓갈. 굴 젓갈, 네. 바지락 젓갈, 이제 꼬막장이라든 그런데 네. 특히 이제 꼬막장 같은 경우는 꼬막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꼬막장과 우리 마을에서 나는 시금치 네. 이것 그걸로 비빔밥이 네. 더없이 맛있습니다. 그 그래요? 다음에 우리가 그 어촌 체험 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 네. 식당을 할 때는 그런 그 갑자기 군침이 도는. 꼭 그런 그 비빔밥을 네. 하나의 그 상품으로 네. 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실제 이제 그 강진 바다에는 네. 서해안에서만 나오고 있는 그 네. 쏙이 강진 바다 쏙이 사실은 서해안 쏙보다 훨씬 그 맛이나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쏙을 이용한 또 그 메뉴 네. 그리고 이제 쏙은 그 자체로서 쏙이나 그 소위 그 고동 그 갯벌에 가면 고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고동을 이용한 그 육수 여러 가지를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제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좀 준비도 네, 하시고 예, 예.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 예, 어떤 예. 계획 수립을 예, 예. 하고 이게 몇 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실제는 이제 2024년부터 네. 2028년 말까지 해서 5년간인데 네. 저희들은 이미 준비가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5년까지 가지 않고 네. 가능하다면 4년 안에 네. 그런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서 네.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 제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을 주민들이 그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을 사업이라는 게 실은 쉬운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중간에 막 네.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추진이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예, 예, 예. 취소되는 경우도 예, 제가 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또 어떤 뭐 인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또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마을에서 지금 준비하는 요 과정은 사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예, 그렇죠. 또 이런 사업을 또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경험자의 입장에서 이 초기 단계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장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 어떤 마을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마을의 지도자 되는 분들, 네, 적어도 한 뭐 네다섯 분이 네, 그분들이 함께 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정말로 우리 마을이 잘할 수 있는 것, 네. 또 우리 마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가치를 공유를 하고 그 과정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그런 네.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불 장군으로서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핵심 코어 되는 그런 마을의 어떤 리더 4~5명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철학과 비전을 공유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핵심은 그러면 사업이 뭐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네. 마을에 혹은 또 각자가 네.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먼저 예. 공유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먼저 그렇죠. 돼야 된다는 예, 말씀이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이제 그런 단계를 건너뛰고 네. 일단 구체적인 사업 가지고 막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저는 그게 단순히 소득만 많이 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소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쓰일 것이냐 네. 하는 부분에서 공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은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복지를 마을이 책임지는 복지를 네. 네. 제안을 했을 때 네. 그 부분을 너무 다들 공감을 해주셨고 정말로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의 일치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어떤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실제는 혹자는 이제 아이고 뭐 소득 좀 발생되면 집집마다 얼마씩 나누어 가지면 되지.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개인한테 네. 이렇게 수익을 나누기보다는 네. 마을의 공동의 어떤 가치와 이 목표에 투자하고 네. 만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렇죠. 쓰겠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신 그런 거죠. 이제 네. 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그 소득을 재투자를 통해서 그 마을이 그 복지를 책임지게 되면 그러면 실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이 빈집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빈집을 마을에서 인수를 해서 네. 그 마을들을 그 집들을 공간을, 네. 예, 어떤 그 공유 재산으로 예, 그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고 싶어하는 젊은 기여 기촌인들에게 그런 그 살 수 있는 그 집을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적어도 뭐 크게 큰 직장 문제까지는 다 해소를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주거 문제만이라도 마을이 해결을 해준다면 그나마 젊은 분들이 좀 더 쉽게 마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되게 중요한 계획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꿈들 그리고 네. 이런 비전들을 마을에서 이제 공유하는 과정이 뭐 쉽지는 않았을 것 네,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거치시고 또 한 번 실패의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 두 번째는 그래서 성공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예. 어쨌든 요게 생각대로 잘 네.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참 좋겠네요. 예. 그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가장 이 소득 사업이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도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남의 공과 우리 남의 업의 서모 마을을 네. 얼마만큼 이 홍보를 잘할 것이냐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우리 마을의 힘만으로는 쉽지가 않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서모하고 남해군 우리 서모 마을이 함께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을이 서모 마을이고 네. 그 섬자가 두꺼비 섬자고 또 우리 마을의 그 핵심 그 상징이 두꺼비입니다. 네. 그러면 두꺼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이트 진로, 네. 진로 두꺼비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내년이 진로 특정 소주- 상품을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두꺼비 소주. 네. 그런 뭐 전국 최초로 소주 회사랑 무슨 어떤 예, 연계 뭐 어떤 사업을 연결을 해서 네. 아. 그런 그 대기업이 네. 직접 그 투자를 하는 형태로 아, 그런 것도 예, 예. 어.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네. 소주 마시러 서모 마을로 좋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뜻에서 네. 저희 센터랑 같이 얼마 전에 이제 마을에서 또 인문학 강좌도 예. 개최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 내용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실제 뭐 아마 앞으로 그 세계 경제나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기후 위기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속에서 실제 경제적으로는 알리 100이라든가 네. 어떤 이런 그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경제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더 이상 어떤 TV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너무 깊이 네, 기후 위기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당장 어떤 그 농업에도 맞아요.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좀 더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마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런 그 특강을 계획을 하고 그러게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저도 네. 가서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현태 전 군수님이 네. 이제 강사로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테마가 생태마을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마을을 네. 이야기한다는 게 네. 굉장히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보존해서 어떤 마을의 사업과 어떤 마을의 어떤 수익 사업과 연결된 어떤 창조적인 플랜들을 갖고 계시는 게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마을들이 사실 네. 많지는 않아요. 네, 예. 네, 제가 돌아봐도. 음. 근데 어쨌든 남해군은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냥 어떤 관광의 어떤 상품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마을의 어떤 역동적인 뭐 이런 활동들하고 연계된다면 네. 되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네, 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마을 복지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좀 꿈꾸시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려움이. 당연하죠. 네. 뭐 그런 가시밭길도 주민들하고 같이 네. 또 네, 넘어서야 네. 되는 과제가 네. 또 이장님한테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요. 오늘 굉장히 짧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네. 어쨌든 이장님 말씀해 네. 주셨던 서모마을의 꿈과 희망을 저희도 같이 응원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덧붙이고 싶으시다면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 6년 전에 네. 남해 서모마을 이장을 맡았을 때 어디 나가서 서모마을 이장이라 소개를 하면 서모마을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6년이 지나고 서모마을 이장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서모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참 그 뭐랄까 어떤 자부심도 네. 느껴지고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서모마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높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제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우리 남해 FM 가족들과 우리 남해 국민들이 저에게 많은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동체 대화마당의 주제였던 두꺼비 마을의 꿈과 희망 저희들도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있어요.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에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네, 목소리와 굉장히 어울리네요. 낭만적인 목소리.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소식을 전해주시러 우리 박진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박진경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 네. 부탁드립니다. 남맞이 센터 오늘 하반기 첫 소식은요.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마을 활동과 심화 과정 소식입니다. 마을 활동과 양성 과정은 이번에 더욱 구체화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역 소도시 농어촌 마을을 보시면 목적이 변경되거나 첫 목적을 다한 후에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쉬고 있는 유휴 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 마을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농번기가 겹치는 바람에 이제 농번기 참여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각 회차마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마을 유휴공간 활용에 관심이 있으셨던 최대 20명 넘는 주민 및 행정인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경남 하동과 남해 서면 회룡마을 견학을 포함하고 4회차의 강의에 걸쳐서 교육을 잘 마쳤고요. 이 중에 4회 모두 참여해 주신 분들은 11월 2일 마지막 수업에서 수료증도 받으셨습니다. 마을의 유휴공간을 재생하고 부활시키는 뜻깊은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또 행정의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평생교육이라는 키워드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본 교육과정이 똑같은 테마는 아닐지라도 본 교육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동하고 네. 그 회룡마을 같이 네. 갔다 왔는데 네, 앞서 출연해 주셨던 서모마을도 이제 이런 공간을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많은 도움이 또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런 교육들이 좀 계속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찾아가는 마을학교 소식입니다. 마을 자원조사와 주민 워크숍을 마친 5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인 대량, 장전, 물건, 동남치 마을의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정리하고 마을을 연구하여 자원을 찾아 알리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고 작업은 벌써 다 마무리가 되어서 출판 업체에 맡겨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장전마을 시안이 나와서 표지 및 디자인 결정 작업을 했고요. 올해 12월 말쯤에 4개 마을 모두 책으로 출판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마을 탐구 생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총 16개의 마을 인터뷰를 마쳤고요. 15개 마을 남해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16번째로 소개한 마을은 고현 동남치 마을입니다. 마을 공동 수익 사업이 무척 적은 편인 동남치 마을이었는데요. 동남치 마을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찾아가는 마을학교,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 제작 중에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주민 워크숍을 통해서 아름다운 남치 저수지와 대국 산성을 잇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을 하였고요. 마을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아주 작지만 큰 변화를 불러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 지금 준비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되고 있고요. 네, 연말에 연말쯤에 꼭 나오겠죠.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4개 마을이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4개 마을만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네. 조금 더 다양한 또 마을의 책자들이 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주민 공모 사업,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소식인데요. 역시 이달 말까지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으로서 현재 총 11개 팀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설천 문이마을 양모리 마을 팀에서 제1회 달빛 음악회를 개최하였고요. 마을 주민 여러분과 주최 행정인 여러분들 그리고 군도 의원들까지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음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11개 팀의 공모 사업이 이달 30일이 사업 및 정산 서류 마감일이라서요. 11개 팀 모두 지금 바쁘게 마무리 중에 계십니다. 한 팀당 보조금 100만 원에 자기 부담금 10만 원, 총 110만 원으로 진행하는 비교적 소액의 공모 사업이었지만 사실 정산 서류 정리에 있어서는
지원금 수백 수천만 원의 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요. 서류 정산에 있어서 조금 의아함을 느끼는 참가팀도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만 원 하는 문구류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업체로부터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등의 서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좀 힘들다 토로하시는 팀도 계신데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산 서류 정리하는 작업 또한 주민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보니까 참가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찬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센터에서도 함께 방법을 강구해 볼 거니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의 목적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했기를 바라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소액 공모 사업들의 어떤 정산 절차나 과정이 좀 복잡하기는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남맞이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맞이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 테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들려줄 노래는 박진경님께서 직접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 신청곡은 이디오 테이프이라는 그룹의 이븐 플로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한 것은 제가 오래전에 좀 좋아했었던 밴드이고요. 그 한국 가요는 보통 멜로디와 가사 위주의 시장인데 이렇게 비트만으로도 창작되는 이런 곡을 만드는 밴드가 오랜 세월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밴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나무 FM에서 그 한 꼭지를 맡고 계신 김나연의 남의 블루스라는 코너의 오프닝 곡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남의 가수 김나연님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좀 팝송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렇게 오늘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